시장이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준입니다. 네, 저희 프로에는 첫 출연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음식료하고 유통 파트 담당하시는데요. 먼저 네. 실적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4분기 실적 실인데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유통은 저희가 봤을 때는 백화점 실적이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신세계가 좀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대형마트 쪽은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코로나 3차 확산 영향으로 매출이 좀 작년에 기저가 높고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쓱닷컴 쪽에서 프로모션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화점이 양호하다. 명품과 패션 소유 호조를 등에 업은 백화점의 실적이 양호하고, 마트는 좀 부진한 게 유통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음식료는 3분기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조금 더 그 반영의 정도가 커지면서 수익성이 조금 나아지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롯데칠성이나 농심처럼 좀 가격 인상을 한 회사들이 좀 수익성이 회복하고, 오리온도 이제 한국은 아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가격 인상한 효과들이 조금씩 실적에 나오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4Q에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격이 소비자한테 전가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전가되면 또 좀처럼 내리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제가 기억으로 보면 가격은 똑같은데 수량이 줄거나 네. 아니면 수량이 늘면 가격이 더 늘어났던데 네. 이번에 어느 쪽인가요? 음식료는 사실 이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의 탄력성이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크로 지표를 보면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이제 연간 상승률이 2.1%를 기록했는데 12월만 놓고 보면 YOY 상승률이 3.8%였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평균이 거의 4%라는 거는 이제 5%, 6%, 뭐 10% 올린 품목도 있다라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음식료에서 이제 가격 인상을 했을 때 이제 수량이 빠지는 걸 걱정한다면 경쟁사가 안 올렸을 때에 대한 걱정, 혹은 대체재가 가격을 올리지 않았을 때 걱정, 이런 걱정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리스크가 적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수량 쪽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좀 제한적일 거다. 물론 이제 일부 이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카테고리들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는 수량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대형 마트는 좀 부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백화점 쪽을 주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종목으로 좀 추려보자면은 올해 가장 주목하고 계신 곳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신세계를 제일 주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명품, 그다음에 의류 이쪽에서 좀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명품은 원래 뭐 계속 고성장을 했던 카테고리입니다. 럭셔리 세그먼트가 소비 양극화 영향으로 굉장히 좋고, 또 젊은 세대들이 이제 명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성장을 해주고 있고요. 명품과 이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의류인데, 의류는 이제 지난 2년 동안 소비가 많이 안 되면서 이연 수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백화점 쪽이 올해 탄탄한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면세점을 조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세계는 인천공항에서 가장 넓은 영업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는 아시아 권역이 국경을 개방하고 격리 관련 규제가 조금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 3분기까지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휴가철 성수기로 가면서 QOQ로 트래픽이 좀 올라오고 매출이 좀 회복되는 그런 그림을 좀 기대하고 있어서 유통에서는 저희가 신세계를 좀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신세계를 최선호주로 말씀 주셨는데요. 네. 최근 해프닝이 좀 있잖아요. 네. 오너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맞습니다. 있는데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실제에 과연 영향을 미칠지, 네, 네. 또한 두 번째로는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가 매수 적긴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은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역시 중국 관련된 소비에 대한 걱정이고, 그거는 이제 면세점에 대한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면세점은 지금 대부분 그 시내 면세점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 따이공 소비, 결국 중국 내수 화장품 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를 향후 몇 주 정도 저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좀 매출에 미치는 영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게 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흔들려서 많이 급락을 한다면 저희는 이제 백화점의 가치만 가지고 신세계를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서 저희가 봤을 때 주가의 어떤 하한선을 잡고 그 레벨을 가지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마트 쪽에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나온 리포트에서 이마트 디지털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다. 올해가 네. 그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네. 정확히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마트는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이 이제 메인인 그런 이제 회사고요. 그동안은 오프라인 매출이 온라인보다 비중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온라인 비중이 거의 절반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이상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회사라고만 하기에는 좀 어렵게 됐고요. 회사의 경영 전략도 매출 비중이 바뀐 만큼 온라인 쪽에 어떤 전략들을 좀 준비할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현재 그 신세계 그룹의 상황을 보면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이베이를 처음 인수했을 때는 대부분의 뭐 이제 시장에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신세계 그룹이 2등이 됐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지금 이미 다시 쿠팡에게 밀려서 3위로 밀려난 상태고요.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 점유율을 이제 경쟁사 못지않게 더 끌어올리기 위한 좀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 이후에는 저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새로 출시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신세계 그룹이 갖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 인프라, 뭐 예를 들면 백화점, 편의점, 뭐 면세점, 뭐 마트, 그리고 스타벅스, 스타필드 등 이런 멤버십 유료 오프라인 채널 인프라를 유료 멤버십에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측면에서의 시너지인데, 지금 갖고 있는 그 커머스 플랫폼들이 성격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합해서 집객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물류 인프라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류 인프라의 솔루션, 즉 가성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일 텐데 그게 내재화인가요? 아니면 외주를 주고 협력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마트는 PP 센터라는 이제 자기들 대형마트를 활용한 그런 물류 인프라가 하나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컴이 갖고 있는 네오 온라인 전용 물류 센터가 있을 것이고, 또 이베이 코리아가 갖고 있는 풀필먼트 센터가 있을 건데, 이제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류 인프라를 새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개의 플랫폼에서 나오는 거래액을 가지고 확장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플랫폼에서 나오는 거래액을 가지고 확장을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에 또 뭐 쓱닷컴이 상장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따른 뭐 또 다른 피해, 뭐 리스크는 없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주시장의 약간 분위기는 이제 좀 자회사가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마트도 지금 쓱닷컴 지분율이 50%인데 이게 상장이 되면은 이제 희석이 됐을 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마트 입장에서는 쓱닷컴을 상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또 확보하고, 그게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을지, 주주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 보는 것이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커머스에서 이마트가 어느 정도의 시장 지위를 더 올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이제 앞으로 가장 그 관전 포인트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은 쿠팡하고 네이버와의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의 어떤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마트의 자회사죠. 네. 스타벅스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네네. 현재 시장 반응은 어떤지 당장 저 같아도 네. 좀 가기가 네. 고민이 되거든요. 한 번 더 네. 생각을 하고 가게 되는데 네네. 실적에는 좀 득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실이 될지 가던 사람이 안 가게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 큐가 빠져나가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14년도 7월에 가격 인상을 하고 거의 7년여 만에 가격 인상을 한 거기 때문에 소비자의 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기대는 금물이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벅스의 원재료는 원두 가격, 그 다음에 용기류, 그 다음에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의 주요 요인들일 텐데 특히 원두랑 용기 쪽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이익 성장률은 나오긴 하겠지만 매출 성장을 좀 상회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매출이 단계적 일상 회복 그리고 가격 인상 효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은 한 20%대 정도 초반 정도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신 중장기적으로는 이 스타벅스는 로열티가 높은 1등 커피숍 브랜드고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이제 가성비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는 폭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수익성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스타벅스의 마진율이 한번 레벨업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중방송이라서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화제를 좀 전환해 보죠. 작년에 라면 업계가 네. 가격도 인상하고 증설도 엄청나게 네, 힘을 네. 썼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 제2공장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글로벌리 해외에서는 어느 기업이 선전할까요? 뭐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농심, 그다음에 삼양식품 요 두 개의 회사인데요. 최근 성장률은 삼양식품이 작년에 워낙 중국 쪽 매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매출 성장률이 좀 높게 수출 데이터에서 올라오는 편이고 사업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농심이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좀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농심의 경우는 미국이 아직 1인당 그 라면 소비량이 낮은 상황에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6, 7년간 채널을 어느 정도 이제 잡았기 때문에 월마트, 크로거, 코스트코 대부분의 채널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해서 신라면이나 기존의 이제 농심 볼루도습 이건 이제 한국에서는 육개장으로 팔리는 제품인데 이 두 개 제품이 아닌 제3, 제4의 제품들을 가지고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스케일이 한 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통과 전반적인 음식료 업황에 대해서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